또 우리를 흥분시키는 사건이 몇 년 전에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것도 역시 그런 신호입니다. 태비의 별이라는 별명을 가진 별이 있어요. 이 별은 원래 밝기가 이렇게 변하는 별입니다. 그런 걸 변광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빛이 변하는 애들도 있고요. 불규칙하게 빛이 변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 태비의 별도 약간 불규칙하게 별이 변하고 뭐 주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별이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보통 때 어두워지는 거 이상으로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 상태에서 어떤 신호라든가 빛이 나누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적인 상식 내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을 벗어났을 때 인공적이지 않을까? 인위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태비의 별의 어두워지는 폭이 너무 급격한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관측을 또 하고 해서 사실은 그 별이 도너츠처럼 먼지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두께가 두꺼워지는 지점이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서 그러면 이제 먼지에 빛이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급격히 어두워졌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봤어요. 그럼 이런 먼지들이 그 정도의 양으로 존재하는지를 관측을 해보면 됩니다. 해서 딱 떨어져서 그거라 그랬으면 이제 종결되는 건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게 관측된 거죠. 그래서 기각은 못했습니다. 이럴 개연성이 높아진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그 전에 그러면 왜 그렇게 어두워지지 않았어? 라고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어떤 도넛 모양의 먼지 같은 띠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혜성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가리는 거예요. 그 별을. 별 앞에 가리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혜성이 어느 정도 많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많은 혜성들이 그런 각도로 보이면 어두워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이러니까 이것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쯤 돼서는 외계 지적 생명체에 무엇인가가 관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프리만 다이슨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논문을 발표한 게 하나 있어요. 다이슨 9라는 것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지구에서 지금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열을 받는 게 막대한 에너지잖아요.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도 지금 태양광 패널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저장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이슨이 생각한 건 뭐냐면 지구의 공정 궤도 그 바깥에다가 뭘 뒤집어 씌우자는 거예요. 인공 구조물을.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이 인공 구조물이 먹어요. 먹고 있다가 서서히 내뿜어요. 어떤 원리냐면 찜질방 가면 벽돌을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잖아요. 그러면 얘 벽돌이 열을 막 먹잖아요. 그리고 벽돌을 꺼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적외선이 막 나오죠. 그럼 그걸 우리가 쬐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커다란 찜질방을 만드는 거예요. 둘러싸.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걸 먹었다가 에너지를 서서히 발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지구상에서 뭐 석탄 에너지, 뭐 기후 온난화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또 다른 천문학자나 물리학자 계산해 봤어요. 지구에 공정 궤도를 둘러쌀 만한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료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지구랑 태양을 다 없애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제 공학적인 문제가 있죠. 하지만 원리상으로 소재를 잘 만들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계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태비의 별 주변에 있는 어떤 행성계에서 지적 생명체들이 우주부에서 발전한 거예요.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이슨 9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구조물을 만들었으니까 별빛이 막 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막 어두워지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특히나 얘가 뭐 회전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면 그래서 다이슨 9를 잘 만들면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외계 생명체를 찾거나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을 때 우리가 바이오 시그니처를 찾는다 그랬어요. 생명체가 있으려면 예를 들어 대기에 산소나 뭐 질소가 있어야 돼 뭐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테크노 시그니처를 찾는 게 유행이에요. 다이슨 9라는 건 테크노 시그니처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시그니처와 테크노 시그니처를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찾아보면서 외계 지적 생명체, 외계 문명체를 찾는 것이 요즘에 이제 외계인을 찾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태비의 별은 어두워지다가 다시 좀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미스테리지만 이것도 역시 알고 있는 것과 설명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렇게 가보자 이런 것입니다. 천문학이 화학이나 물리학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실험하기가 힘들어요. 화학은 막 섞어보고 1대2로 섞어보고 3대2로 섞어보고 하면서 뭘 만들면 돼요. 물리학도 돌 떨어뜨리면서 운동 실험 해보면 되거든요. 천문학은 일식이 있어요. 계기 일식이. 다시 보고 싶어요. 놓쳤어요. 효렸어요 그날.
그럼 너 한 번 더 돌아줘.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문학은 관측을 할 때 유니크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빛을 받아서 그게 전파가 되어진 적외선이든 이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우리 가서 탐사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하야부사 1, 2 거기서 소행성에 가서 거기 있는 소행성 물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샘플을 갖고 온 거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운석이 있어요. 지가 떨어져 줘요. 별똥별에서 떨어져주고 지구 표면에까지 떨어진 돌인데 이게 분석을 해서 이게 수성에서 왔는지 달에서 왔는지 화성에서 왔는지를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암석이 생기잖아요. 화성에서 암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압이라든가 뭐 지질학적인 조건 그런 것에 다 영향을 받아서 암석의 조성 성분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딱 과학자들이 보면 이걸 화성, 수성, 달 이걸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태양계 내에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나 외계 생명체 보면 태양계 바깥에서 와줘야 되는데 센타우루스짜리 알파 시스템에서 올라그래도 1초에 20km 가는 로켓으로 5만 년, 8만 년이 걸리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태양계가 있으면 가운데 태양이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래가지고 명왕성 있는 지역을 카이퍼 벨트 지역이라고 불러요. 해왕성 궤도에서 명왕성 궤도까지인데 거기서 더 멀리 나가면 오르트 구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태양계를 겉에서 공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오르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천문학자가 예측을 했어요. 있을 거라고. 카이퍼 벨트는 우주 탐사선이 가서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오르트 그룹은 더 멀리 있어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저 1호가 명왕성 궤도의 한 5배 정도를 날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얘 속도로 오르트 그룹의 완전 끝까지 가려면 3만 년을 더 가야 돼요. 그리고 안쪽 오르트 그룹, 바깥쪽 오르트 그룹이 있거든요. 안쪽 오르트 그룹에 도달하는 데는 몇백 년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오르트 그룹에 해성의 씨앗 또는 해성의 고향이라고 해서 이 얼음 돌덩어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얘네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해성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태양계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태양계도 바깥에 오르트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소행성이 되거나 해성이 되는 그런 돌덩어리 얼음 알갱이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을 1초에 250km 속도로 이렇게 공전을 해요. 마치 지구가 태양계를 돌듯이. 근데 돌다 보면 별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거든요. 가까워지면 이쪽 오르트 그룹하고 저쪽 오르트 그룹 사이에 막 교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태양계 내에 있는 오르트 그룹에 있던 얼음덩어리, 돌덩어리가 튕겨져 나가고요. 딴 데 있던 게 튕겨져 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튕겨져 나온 이것이 떠돌다가 태양계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운석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태양계에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애를 발견했어요. 얘를 어떻게 알았냐면 태양계 내에 있는 천체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해요. 공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태양계가 생긴 지 46억 년에서 50억 년 되는데 그 사이에 불규칙하더니 다 튕겨져 나가고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애만 남아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umu아무아는 들어오는 각도도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애예요.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모양이 길쭉해요. 이렇게 우주선처럼. 이게 자연 상태면 이렇게 아까 감자처럼 찌그러져 있고 이래야 될 건데 굉장히 길쭉한 막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공 구조물일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이 자체가 우주선이냐? 이 자체가 우주선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거기에 인공 구조물이 얹혀져 있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소행성을 태양계 바깥으로 날려보낸다고 쳐봅시다. 그럼 거기다가 사람이 살지는 못해도 전파 신호를 뭐 100년에 한 번씩 내는 장치를 한다든가 다른 거를 섞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자연 상태라고 보고 관측하는 것에 덧붙여서 전파 관측을 해봤어요.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있는지. 굉장히 바람을 가지고 봤죠. 혹시 외계인들이 의도적으로 보낸 건 아닐까? 그랬는데 전파 신호를 포착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1번, 이것은 태양계 바깥에서 왔다는 것은 명확해요. 궤도상. 그 다음에 길쭉하다는 것도 이제는 거의 명확해요. 그 다음에 성분이, 암석 성분이 많을 거라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얘는 빠르게 왔다 빠르게 나가서 이제는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관측을 더 이상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 정도로 결론을 내리고 여전히 세티 과학자들은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동안 축적된 자료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조금 더 좋은 툴로 분석해 보려는 거죠. 오늘 외계인과의 조우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 직접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인공구조물을 찾는 방법, 전파 신호를 찾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세티 과학자들은 외계 지적 생명체들이 보냈을지도 모르는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지구에 앉아서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여행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